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렉처 시리즈는 Luxury Service Design Thinking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긴 이름입니다. 이 Luxury Service Design Thinking은 세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Luxury Service가 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Service Design이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Design Thinking이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Luxury Service Design Thinking을 저희가 이번에 렉처 시리즈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한 거를 내용을 다 알아야 이거를 합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로 강의를 준비를 하였는데, 첫 번째가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그 서비스 디자인이 뭐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디자인 띵킹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럭저리 서비스가 뭐다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럭저리 서비스 디자인 띵킹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또 깊이 있게 들어가자고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 서비스가 뭐냐,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intangibility, 두 번째가 heterogeneity, 그 다음이 inseparability, 그 다음에 perishability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무형성, 이질성, 비분리성, 그리고 소멸성이라는 건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힘든 개념은 아닙니다. 서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텔레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이 그런 어떤 형체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 무형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거를 어떻게 가시화를 하느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질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거를 표준화하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서비스라는 거는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거는 소멸됩니다. 한번 제공받고 나면은 안 남습니다. 이게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게 되는데, 서비스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라집니다. 저희한테 남는 거는 경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경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놓고 보면은요,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하고 실제화시키고 표준화해서 고객들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저희가 디자인 띵킹 얘기를 하고 럭저리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럭저리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럭저리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이 네 가지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아직 개념이 정립이 안 되셨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비스는 무형성을 갖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질성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분리성을 갖습니다.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과 받으시는 고객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받고 나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화가 중요하고 표준화가 중요하고 고객 접점의 관리가 중요하고 경험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뭘까요? 제가 여기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학자입니다. 허버트 사이먼이 내린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써놨습니다. 이 다음 강의에서 제가 허버트 사이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이 허버트 사이먼이 만들어낸 정의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디자인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To design is to devise courses of action aimed at changing existing situations into preferred ones.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디자인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건 뭘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특징들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들을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위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디자인이라고,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저희가 했던 말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거는요, 유무형의 서비스 요소를 통합적으로 가시화하고 혁신적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고객이 서비스를 더 높은 가치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서비스 R&D 방법론이다 라고 서비스 디자인을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결국은 이거를 통합적으로 가시화하고 혁신적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고객들이 서비스를 더 높은 가치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고객들이 서비스를 높은 가치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려면은 고객들이 무엇에 가치를 더 두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들이 무엇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그 고객군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서비스가 고객들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서비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는 기업과 사용자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과 사용자가 함께 한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자, 전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게 고객 접점의 관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수혜자들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해야 됩니다. 사실 보고 느끼지 못하면은 이거를 나중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이게 좋은 거였는지 나쁜 것이었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것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고객들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을 활용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다음 강의가 디자인 띵킹의 기본 원리와 디자인 띵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이게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문화가 있고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오퍼레이션이 있고 여러 가지의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부 융합해서 실제로 제공을 하는 게 기업의 구성원들, 조직의 구성원들, 스태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저희가 스텝 익스페리언스, 그러니까는 직원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서비스 인터랙션, 저 접점에서 소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고객 경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직원 경험과 고객 경험이 만나는 서비스 인터랙션. 그래서 처음에 제품부터 오퍼레이션부터 실제 소비자까지 이르는 이 전 과정을 디자인을 하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이 서비스 디자인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저 접점에 대한 부분만을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느끼고 뭐를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지를 전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단순하게 고객 응대를 하고 인사를 하고 전화 받을 때 어떤 형태로 해야 되고 이런 정도가 서비스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한까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은 호텔에 들어갔을 때 호텔에서 저를 응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맞이해줬다, 그게 서비스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서비스 디자인의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이 호텔이 돌아가는 전체, 그리고 그 저를 바로 접점해서 응대하는 그 직원들이 저한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의 모든 단계,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 이 전체에 대한 것이 서비스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저희가 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업의 문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서비스 인터랙션, 고객 접점에서 고객들에 대한 응대가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 가끔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조금 경직된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거기 창구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진행 절차 자체가 저희한테 공개가 안 된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서비스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미소를 짓고 좋은 목소리로 저를 응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디자인되지 않으면 제 고객 경험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가게 되는 시점,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받는 서비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전체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큰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경영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반대의 개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해입니다. 디자인과 관련이 적고 경영학이나 마케팅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다, 그게 서비스 디자인이다. 근데 사실 이걸 따지고 놓고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치의 이해입니다.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 이걸 첫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직원 간의 원초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는 게 실제로 단순히 경영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면은 또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 관계 관점에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저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었던 마켓 3.0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제공을 하고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 마케팅 환경의 변화가 전부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본원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디자인 방법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서비스 디자인이 경영학이나 마케팅 쪽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고요. 디자인의 컨셉이 들어가고 디자인의 방법론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또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분석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디자인을 하는 대상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간 것 뿐이지, 그냥 디자인하는 거 뭐가 다르냐, 그냥 제품 디자인 하듯이 서비스라는 거를 단계별로 1, 2, 3, 4 놓고 그거를 그냥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 쪽에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 융합의 가속화로 인해서 더 이상은 제품하고 서비스를 산업 영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품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서비스인지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제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영 활동의 일부인 거지, 단순히 그거를 순서별로 나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 매뉴얼을 만들다든지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과 관리가 들어갔을 때 디자인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영적인 마인드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디자인 문제 해결 방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 디자인을 얘기를 할 때 전문가분들이 많으십니다.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 상당수는 디자인 쪽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방문론에 굉장히 익숙하시거든요. 그리고 디자인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사용하는, 내가 뭔가를 디자인을 할 때 그거를 사용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뭐를 원하신다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십니다. 단순하게 디자이너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디자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는 안 계실 거예요. 디자이너들은 항상 수혜자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만들어내는 디자인이라는 틀 안에 녹여내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에도 전문가분들 중에는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요. 이제는 융합 분야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이게 어떤 형태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분을 해야 되는지도 애매한 상황이 됐고요.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해야 되는지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의 컨셉을 이해를 하시고 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경영의 컨셉을 이해하셔서 함께 들어와서 작업을 해 주셔야 정말로 좋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러한 서비스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서비스라는 게 뭐다? 아까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디자인하는 것이 왜 단순하게 디자인이나 경영의 영역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थि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럭셔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